결국 이렇게 된다면 아버님에 대한 상속세와 어머님에 대한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법상 이중과세를 해소해줄 중요한 공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입니다.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약 2억 3천만 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고 있겠죠. 고 이건희 회장님의 경우에는 상속세만 자그마치 12조 원이었습니다. 5년간 연부연납하게 된다면 매년 2조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매각을 진행했다고 하죠. 이렇듯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물론 조 단위의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생소하고 본인과는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조 단위 세금을 내는 케이스는 거의 없겠지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상속세로 납부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서 중요한 부분인 공제에서 챙겨보아야 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을 재산에서 상속받을 채무를 차감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을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까지 차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는 기초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상속세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시겠죠.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상속세 공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행한 케이스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약 2억 7천만 원가량 납부한 케이스인데 어머님과 자녀 두 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25억 원의 고가 아파트와 정기예금 5억 원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배우자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상당히 적게 납부하도록 진행을 도와드린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1년 만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또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보유하시는 아파트에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니 아파트 지분 100%를 전부 어머님께 상속을 진행하고 정기예금 등은 자녀들이 나눠 가지도록 협의 분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도 10억 원가량의 부동산이 존재했고요. 이 10억 원 상속재산에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 아파트까지 존재했었죠. 아버님의 아파트가 어머님께 상속이 되고 어머님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에게 재차 상속이 되면서 이에 대해 다시 또 상속세를 10억 원가량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아버님에 대한 상속세와 어머님에 대한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법상 이중과세를 해소해줄 중요한 공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제목 그대로 단기간에 다시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그 전에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쓰여 있죠. 사례와 접목을 해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어머님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아버님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주게 되는 겁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고가 아파트 25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존재할 텐데요. 단기 재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상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질 텐데 1년 이내의 경우 100%부터 매년 10%씩 줄어들어서 10년 이내에는 10%의 공제가 가능하죠. 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에 상속세 산출세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 해당하고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25억 원에 해당합니다. 전에 상속재산가액은 아파트의 금융재산까지 포함한 30억 원이었고 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장례비나 공과금, 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29억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기 재상속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3천만 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고 세액 공제다 보니까 상속세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사례에서 기존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인 10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을 줄였으니까 7억 7천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상속세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혜택을 잊지 않고 상속세 신고에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상속세를 신고해 주신 세무사님이 해당 공제를 잊지 않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챙기면 챙길수록 줄어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